예, 좋습니다. 양준호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명선거로 가는 길, 지금 보면 험악합니다. 근데 아까 김진희 목사 대표께서 말씀대로 국민이 깨면 할 수 있다. 깨는 일은 저쪽의 선거보다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명선거는 곧 우리 주권을, 국민 주권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사전투표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명선거에 보장하는 5대 필요 요건, 투표용지가 진본이냐 아니냐를 뭘 가지고 감정할 것이냐, 사전투표용지 선거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있느냐, 5구 대선 사전투표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전자개표지 어떻게 해서 조작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자, 이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면 과제가 사전투표하고 전자개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중점 두고 말씀드리고, 중장기 과제는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그 여론집에 선거에서 여론이 주장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이 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최소한으로 그치했다. 우리 현실로 와서. 그리고 소 선거를 뿐만 아니라 중선거제도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투표용지 기본 요건을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4가지. 우선 투표용지에 도장을 시켜야 되죠. 위에 찍는 것이 선관위 청인인데 이건 법에서 인쇄할 수 있다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사인이라는 자기 도장입니다. 청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은 그 창구 직원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은행의 무슨 직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당신하고 돈을 내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선거인한테 신성한 주권 행사를 제가 확인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전투표관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1년 번호는 본투표에서 다 절선해가지고 별도로 보관하죠. 그거는 양이 이 양보다 더 줄거나 늘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유출방지 검표를, 문제가 있을 때 검표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관리하는 관리기록부가 또 있어야 돼요. 투표소가 14,000개가 되는데 그 투표소별로 번호를 어떻게 분류했다는 기록부가 시 군군별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누가 투표를 인쇄했느냐. 물론 선관위가 명령해가지고 인쇄를 했죠. 그러나 투표를 누가 인쇄했는지 일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152조에. 이것이 4개 조건입니다. 이 투표용지가 같이 와야 돼요. 이 진보, 그래야 진본이에요. 자, 남기시죠. 자, 그러면 사전투표용지는 제대로 이 4개의 진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 법에는 사전투표용지도 별도로 157조 2항은 일반 투표용지고 158조 3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 사인을 날연을 해야 된다. 이게 강제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관리 규칙에서 80조 3항에서 인쇄해도 좋다라고 해놨어요. 일반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 법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배반하는 기율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 신호등이 지금 적색등인데 지 마음대로 활보하고 걸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따져보니까
공직선거법 전체를 법제처에서 유권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왜냐? 선거관리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다. 그리고 헌법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건 제가 이번에 찾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114조 6항에 중앙선관위원회는 법령의 법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어떤 면은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규칙이라는 건 법령 범위내에서 적용하는데 왜 이걸 했겠습니까? 이거 한번 취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소설 쓰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의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선관위는 법제서의 유권 해석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앙 선거관리규칙이 아마 조문이 300 정도, 300조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는 그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각각 선거, 공직선거법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다 통합해버렸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거를 미리 통제한 적색 신호등을 킨 것이 헌법에 이거 마음대로 규칙 정하지 말라. 법을 제대로 준수해라. 라는 적색 신호등을 지금 키워놓은 생사입니다. 키워놓는데 걸어간 거예요, 이놈들이. 말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시행 규칙이 법을 위반하는 건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중앙선관위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죠.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독재. 아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권리가 있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관도 있고 그런데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선관이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걸 제정해놨는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이걸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인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에서 보겠습니다. QR코드는 1년 번호 대신, 아까 1년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년 번호 대신 바코드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막대 모양으로 돼야 된다. 막대 모양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임의로 아무 근거도 없이 QR코드 쓰고 있습니다. 규칙도 없이. 자, 그럼 이 자체가 또 법 위반인데 우선 성질로 봐서 바코드는 문자로만 아니어서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0에서 9까지. 그래서 QR코드는 문자 ABC드하고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불규칙하게 나열됐습니다. 불규칙하게. 그래서 암호화 같다고 스테고노그래피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암호 같습니다. 그러니 투표소별로 투표량을 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번호하고 양을 바꾸고 그렇습니다. 자, 양하고 투표 번호를 배합을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관리 기록부가 없다는 얘기죠. 자, 관리 기록부가 없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가짜다, 의혹이다 있을 경우에는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혹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자, 바코드하고 QR코드는 선관위에서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QR코드는 바코드보다 진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자. 이거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투표용지에다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건 진유를 가르치는데 완전히 갈림길인데 어떻게 그거 갖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법의 위반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앞에 더 한번 앞에 적은 거예요. 누가 아까 인쇄해야 된다는 얘기했죠. 누가 인쇄느냐. 그럼 바코드를 누가 이거 만든 거냐? 아니, 바코드는 QR코드를 이걸 프로그램 소스라고 그래요. 지금 LG 홈플러스에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더더욱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LG 홈플러스가 선정되느냐? 과연 공개 경쟁에서 했느냐? 당연히 공개 경쟁해야죠. 당연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선거위원회 공개한다면 공개 경쟁 안 했는 것부터 울고 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프로그램 소스를 지금 공개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4가지 소스, 3가지 그 정보는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QR코드는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4가지 요건이 있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QR코드는 불법 투성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불법 투성의 QR코드에서 이루어지는 사전면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읽으시죠. 자, 우선 그 투표용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위쪽에 청인이 있어요. 시군관고의 청인. 청인은 종로구청 청장이 아니라 청장을 대리하는 거기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죠. 이 사람이 그거는 직인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이라고 난이 돼 있는데 원래는 자기들 용어는 사전선거 투표관리, 사전투표. 여기 앞에 사전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심히 보시죠. 이것이 말이죠. 저는 사인도 아니에요. 인쇄했더라도 사인도 아니에요. 이게 직인이나 스탬프에 불과하지 요 내용 앞에가 사전투표 관리인입니다. 사전투표 돌려관리인이라고 요 가운데 돼 있고 이 괄호 속에 밖에는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자체가 스탬프라 이 말이야. 사전투표관이 저는 처음에 사인을 인쇄하도록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전투표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건 사전 그 관리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 도장이 아니다. 이 청인이다 일종의 앞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종로구청 사전관리관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스탬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인이 뭡니까 인쇄 이전에도 사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QR코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QR코드를 지금 일반 컴퓨터로 풀어보면은 여기에 검은 것이 없도록 다 말끔하게 그 프로그램 서버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구석인가 검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들만 아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키로 열어야 저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그램 소스를 지금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 국민의 그 뭡니까 주민등록부로 13자리를 치면은 저 사전투표용지가 그 프린터에서 쫙 나와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여기에 다 아주 매료가 됩니다. 왜 속아버려? 그런데 그 다른 자기들이 얘기하는 번호를 치면은 이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런 사전투표용지 이거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요. 국민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내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선거일과한테 물었습니다. 왜 QR코드를 도대체 했느냐?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공항에 출국관리소에 제일 많이 투표를 하는데 몇 명이 출국할지 모른다. 그래서 바코드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QR코드를 도입했다. 그러면은 아니 처음에는 혹시 그렇다면 두 번째 쓸 때는 추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핑계지 진짜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QR코드는 바코드를 발전시키다. 동일하다. 가장 중요한 건 관리 기록 없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선거일과에서.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진위를 가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내심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내미시오. 자,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2월 24일 날 질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7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3월 5일 날 이 사람들이 답변했는데 투표관리관이 사인 인쇄 이건 분명한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했느냐. 여기 무슨 얘기가 모를 정도 이렇게 해서 대법원이 사전투표관 사인 미날인을 이유로
청구된 19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사전투표관리위원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 기각했으니 참고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전투표관리위원이 인수했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입장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도장 안 찍은 거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니 그거 안 찍었다고 해서 투표용지가 꼭 무효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이거 뭡니까 무효 소송을 내는데 무효 소송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라고 까였던 대법원의 판례가 맞다고 치자. 원래 대법원 판례가 맞다고 치면 법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똑같이 법률하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못 이기잖아. 헌법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자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위원회가 탄핵을 지금 국회 동의 신청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지금 각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리시죠. 여기 이제 QR코드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전부 다 답변 회피성 내용만 했기 때문에 넘기시죠. 그 다음에 넘기시죠. 예.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인쇄하고 QR코드를 하면은 사전투표용지 바꿔쳐도 모르지 않겠냐. 이것도 입장을 내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그러면서 답변을 뭐라면은 즉답을 회피하고 과정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하고 있다. 그래도 이것도 문제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기시죠. 자, 여기 이제 통계치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투표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추론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전투표, 관내 투표, 관내 선거표, 재투표 이 통계가 읍면동만 나와요. 읍면동만. 그러니까 구별을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들어가는 소요되는 그런 수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투표소 투표가 본투표입니다. 이건 비교적 그래도 뭐 아까 부정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면 이걸 기준해가지고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38.23% 대 26.3 이게 13.4%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데 관내 투표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30%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13%를 빼더라도 한 20% 정도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관외는 더구나. 관내는 한 13% 됩니다. 재투표는 어떻습니까? 재투표는 52% 차이 나죠? 13%라도 40%가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혹 차원이 아니다. 이게 부정했다는 것이 이 통계로서 다 보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의혹 차원이 아닙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재투표를 보면서 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불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이 득표 편차는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냥 넘기시죠. 자, 아까 지금 뭡니까? 우리 컴퓨터 서버에서 조작 가능성. 우리 서양기 목사께서 남북회담에서 문제가 됐던 거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장치혁 회장이 있습니다. 이거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산 네노바 이것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표가 컸었는데 적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앙선거위에서 이 탈법 행위에서 법원은 편성하고 있죠. 국회는 소극적으로 침묵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이유가 뭐겠느냐? 법원은 선관위 편성하는 것이 겸직하기 때문에 그렇다. 선관위잖아. 이거를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왜 국회는 왜 소극적입니까? 자기들이 다소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의뢰 문화야. 국회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 공명청을 중심해가지고 국민주권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행안 후에 상정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수추백 법안 투쟁을 하고 골몰을 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선거에 돌입하니까 아직 못한다. 이렇게 여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기시죠. 그 다음에 다른 시민단체 또 뭐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7가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답변하는 거 보면 장문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골자가 없어요. 결론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앞으로 할까요? 그래도 국회가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한테 중앙선거위원장 탄핵해달라고 발의를 지금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인 문제 이런 문제가 추가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하는데 이거 거부했는데 거부하면 어떤 법에 위반이냐면 공무원의 준법 의무와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되니까 여기에 게을리했다 해가지고 해태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야권을 또 읽어야 됩니다. 이 국회 전체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국민이 지금 깨워야 됩니다. 국민이 깨우셔야 이 문제를 사회로 정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전선거 불법 투성이니까 투표해야 됩니까? 안 돼야죠. 안 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거부라고 했는데 거부가 자기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시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감시조직. 그리고 감시조직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팀워크를 만들어주시오. 그래서 사전투표할 때 꼭 가셔야 되는데 투표소 100m 밖에만 있으면 취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사전투표 불법 사전선거 중지하라 이런 편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시다가 들어가는 분 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몇 분이 종로구 1투표소에 사전선거에 들어갔다. 이것을 통계를 잡아가지고 팀워크로 해가지고 다 집계를 해야 돼요. 종로구엔 전체 몇 명. 그런데 거기다 지금까지 의혹은 더 플러스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분명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가장 체크가 중요한 것이 몇 명이나 투표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스 이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알 권리입니다. 아까 인쇄할 때도 인쇄소도 투표용지 인쇄한다고 그랬죠. 마치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 법이 이 152조인데 인쇄소 공개하는데 왜 프로그램 소스 많은 사람이 영향을 동시에 받는 걸 왜 공개하느냐. 이런 쪽으로 법적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총선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관행 분석 고발 조치 여건 조성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국회가 움직이고 거기에 선거에 임했던 우리 후보들이 억울한 사람들 고발하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가 부진을 좀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관외 투표, 재투표망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법원에 보조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 건드리지 마 이거. 그래가지고 분명히 거의 다 이 사전투표, 관외투표하고 재투표를 속말로 까발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 아주 음흉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투표소 우리 세강기 목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있던 투표소 얘기했죠. 인근 투표소하고 편차가 큰 데 있습니다. 그 편차 큰 데는 소개를 내라 그래요. 인근 투표소. 그래서 제일 편차 큰 데로부터 이것도 투표소를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그 후보별로 억울한 사람한테는 이거 왜 공개하느냐라고 갖다 들이밀어가지고 숟갈로 밥을 넣어 드리듯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후보를 또 깨우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자개표지 전체적으로 폐지하라. 전자개표뿐만 아니라 사실 QR코드는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 그래서 세계 각국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QR투표, 사전투표의 전자투표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등등을 중심한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공직선거법 개선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이제 쉬하고 쉬지 말고 푸시를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야당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뭡니까 고위공직자 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폐지를 먼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법 완전히 손을 보냈다. 이거 우리 야당이나 다른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해야 우리 국민주권이 살아난다는 걸 얘기해서 이거를 공약으로 걸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푸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